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제28회 기출문제 실무수행 평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풀어보셨으니까 한번 쭉 답을 한번 맞춰보세요. 자, 문제 1번은 실무수행 평가는 주식회사 천리안에 관한 문제죠. 자, 주식회사 천리안은요, 안경을 도소매하는 법인 회사입니다. 안경을 도소매하는 법인 회사 문제입니다. 자, 1번 문제가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기초정보관리 이해 문제로서 첫 번째 문제,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거래처 등록 수정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홍보인쇄물 제작 거래처인 주식회사 다본다 기획의 회사 정보를 정정사항이 발생하여 변경된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받았다. 이걸 받았다는 것이죠. 사업자 등록증을 참고하여 변경사항을 수정하시오. 담당자 이메일 주소도 등록할 것. 반드시 등록해야 되겠죠. 담당자 이메일은.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했다 이겁니다. 아니. 거래처 등록에 가가지고 다본다 기획을 찾습니다. 짝지로 올라가서 다본다 기획을 찾아보니까 눈에 잘 안 띄는 경우에는요, 컨트롤 F 해가지고 다본다 엔터 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사업자 등록번호 그대로고요. 대표자가 신파란이 아니라 대표자 이름이 바뀌었네요. 신보라. 주소는 업태와 종목은 그대로인데 주소가 서대문구 가좌로 서대문구 충정로에 바뀌었네요. 주소가. 그러면 여기 클릭하셔가지고 서대문구 충정로 7길 30일 이렇게 해서 검색을 충정로 7길 30일 충정로 7길 30일 검색이 안되네요. 이럴 때는 여기다 직접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바로 입력을 해주세요. 30일 해주시고 밑에다가 가로 열고 충정로 2가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 반드시 넣으라고 그랬으니까 추가사항에 가셔서 여기 4번에다가 DABONDA 빌36524.com은 여기서 여러분이 선택을 해주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거래처 등록에서 해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계정 과목을 추가 및 적용 등록하는 문제입니다. 주식회사 천리안은 지점별 소액현금 제도를 도입하여 월초에 소액현금을 지급하고 월말에 정산받기로 하여 소액현금 계정 과목을 사용하고자 한다. 138변의 전도금을 소액현금으로 정정하시오 이랬습니다. 자, 계정 과목 등록 및 수정에 가서 하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에 가가지고 138 누르면 138로 바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를 고치면 되죠. 그래서 여기다 놓고 소액 근데 입력이 안 돼요. 그러면 컨트롤 F1 그렇죠? 컨트롤 F1을 누르면 입력이 가능하죠. 그래서 소액 현금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계정 과목은 그냥 고쳐지질 않습니다. 그럴 때는 컨트롤 F2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죠. 이렇게 정정하면 3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는 어떤 문제가 나왔느냐. 거래처별 초기 2월 등록 문제 4점짜리네요. 받으러 온 명세. 받으러 온 명세를 보여주고요. 주식회사 천리안의 전기분 재무제표는 2월마다 등록되어 있다. 받으러 온에 대한 거래처별 초기 2월 사항을 등록하시오 이랬습니다. 그러면은 거래처별 초기 2월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기초정보관리 맨 밑에 거래처별 초기 2월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받으러옴을 이렇게 클릭을 해주죠. 받으러옴. 여기 차액이 5,200만원 나 있습니다. 자, 이쪽에 입력이 안 되니까 받으러옴 계정 과목을 더블 클릭하면 새로운 입력창이 나옵니다. 자, 거기다가 자, 주어진 자료를 보시고 이 자료를 보고 112 하나부터 이 자료를 그대로 입력해 주시는 거예요. (2018-0430이요) 어음번호도 그대로. 자수 발행인은 나래 안경이 발행했죠. 발행인이 여기서 더블 나래를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래 안경. 발행일자는 거기 비고에 나와 있습니다. 2017-1001. 거래일자도 2017-1001. 어음의 종류는 전자. 지급기관은 여기 더블 클릭해 가지고 은행이 어디냐 이거죠. 기업은행. 이렇게 입력하셨죠. 지점은 어음이 지점은 안 나와 있으니까 이건 비워두시고. 또 하나 1122. 만기일자 2018-0615. 어음번호 003-2017-1215-987-654-321. 금액은 2,400만원. 자수고 발행인은 오성안경이 발행했죠. 여기서 물음표 눌러서 오성 엔터. 자, 발행일자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2017-1215. 거래일자도 2017-1215. 전자 지급기관은 기업은행이죠. 지점은 없으니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닫고서 여기 받으러움의 요 차익이 제로로 떨어져야 이게 제대로 입력이 된 것이죠. 이렇게 하면 3점을 얻게 된다. 4점짜리. 그래서 기초정보관리 문제는요, 무난하게 여러분이 아마 10점을 맞으셨을 것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일반 거래자료 입력 문제가 나오죠. 거래자료 입력 문제 어떤 문제가 나왔나 보겠습니다. 20점, 1번은 3점짜리입니다.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 거래처에 건물로 제공한 견과류 선물 세트. 자, 거래처에 선물을 보냈다. 접대비 단위이죠. 접대비. 구입하고 수령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이다. 신용카드로 샀다. 그러면 미지급금이라는 부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차변에는 비용 발생 접대비, 대변에는 미지급금 부채 증가인 거래입니다. 자, 거래자료 입력하겠습니다. 일반 전표를 열어서 날짜는 지금 거래 날짜가 7월달입니다. 7월로 하시고 5일. 자, 차변은 접대비 813번이죠. 방향키로 가서 거기 합계 금액으로 해야 됩니다. 55만원. 대변에는 미지급금이죠. 미지급금. 카드 결제하면 미지급금 부채가 증가합니다. 거래처는 카드사가 어디냐? 신한카드의 부채가 되는 거예요.
신한카드를 거래처로 걸어주고요. 금액은 55만원입니다. 자, 왜 우리가 이걸 일반전표에 넣느냐? 부가가치세가 거기 5만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접대비는 공제를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구입한 선물 구입대금은 일반전표에 입력을 하는 게 맞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받으러움 만기결제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받으러움 만기결제. 자, 전자어음이 만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료 2번은 보면은 당좌이금 국민은행 거래 내역에 300만원이 찾아졌어요. 네. 만기 발행어음, 받으러음이 아니라 이게 발행어음이에요. 발행어음. 우리 회사가 발행한 지급어음이네. 예. 제가 문제를 잘못 읽었네요. 발행한 어음. 그러니까 지급어음이죠. 우리 회사가 발행한 지급어음이 만기가 되어가지고 우리 회사 당좌이금 계좌에서 300만원이 인출이 된 거예요. 자, 주식회사 안경월드의 상품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이 만기가 되어 국민은행 당좌이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했다. 일반전표 입력에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지급어음 현황에 반영하시오. 이랬습니다. 자, 자금 관련 정보라는 것은 F3을 눌러서 하면 되고요. 먼저 일반전표에 입력을 할 때 이렇게 하죠. 자, 날짜가 7월 10일이네요. 자, 같은 달이죠. 10일 날. 지급어음이 만기가 되면 차변의 지급어음 부채 감소입니다. 거래처는 안경월드의 거래처가 안경월드라는 거래처니까 어음의 거래처 안경월드를 안경월드 안경나라는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보이죠? 더 내려가야 되나요? 여기 있군요. 네, 안경으로 시작하는 회사가 너무 많네요. 그래서 안경월드 찾아주시고 300만원의 부채 감소가 되고요. 그 대신 대변에 자산 감소가 일어납니다. 당좌예금이죠. 102번 당좌예금. 이 당좌예금은 거래처를 은행 거래처를 쓰는 거예요. 국민은행의 당좌예금 거래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변이 300만원이 되죠. 이렇게 입력하셨죠. 네. 그리고 나서 자금 관련 여기 그 평가 문제 2번을 해야 됩니다.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지급어음 현황에 반영하시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지급어음줄을 클릭한 다음에 F3을 눌러서 자, 결제 그리고 어음번호를 더블 클릭해서 이 어음번호 선택하시고 선택. 만기 시에는 이것만 입력하시면 끝납니다. 엔터 치면 커서가 위로 올라가죠. 네. 그래서 이와 같은 자금 관리를 F3을 눌러서 해주어야 된다. 자, 이렇게 하면 4점 문제 해결했습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어떤 문제가 나왔느냐면 통장 사본에 의한 거래 입력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보통예금 거래 내역, 보통예금 거래 내역이 있고요. 보통예금 거래 내역이 있고, 거래일이 7월 15일입니다. 7월 15일. 거래일이 7월 15일이죠. 자,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행복안경점에 외상 매출금 150만원과 신규 상품 판매 건에 대한 계약금 50만원이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됐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예금에 200만원 자산 증가하고요. 대변에는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고 계약금이니까 선수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자, 일반전표에 이렇게 입력하면 됩니다. 7월 15일 거래는 15일날 차변에 103번 보통예금 우리은행 거죠. 거래처 우리은행 보통 얼마가 들어왔느냐? 2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200만원은 외상매출금이 들어온 거니까 대변에 108번 외상매출금 자산 감소가 되겠죠. 거래처는 행복안경
150만 원의 자산 감소가 일어났고요. 받았으니까. 또 대변에 나머지는 계약금을 받았어요. 선수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하죠. 선수금. 계약금을 받은 건 선급금이 아닙니다. 선수금. 계약금을 우리가 지급할 때는 차변의 선급금, 계약금을 받으면 대변의 선수금이 된다. 행복안경 같은 회사에서 계약금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50만원 부채 증가. 이렇게 여러분이 회계 처리를 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차변의 자산 증가, 대변의 자산 감소, 대변의 부채 증가. 이런 거래가 되겠습니다. 교환 거래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는 신규 매입자산의 고정자산 등록이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거래 명세서가 보여지고요. 스탠드형 에어컨 500만원짜리를 샀습니다. 자료 설명을 보면은요. 직원 휴게실에 사용할 중고 에어컨을 판매자 직거래로 구입하고 대금은 월말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면 미지급금으로 처리해야죠. 월말에 지급한 것은 미지급금. 그리고 휴게실에 사용할 에어컨이니까 비품이 되겠죠. 차변의 비품. 자, 1. 평가 문제. 에어컨 구입에 대한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거래자료 입력하겠습니다. 자, 날짜가 거래 명세표를 보니까 7월 20일이죠. 네, 그럼 같은 달 7월 20일로 차변의 비품. 예. 거래 명세서에 있는 금액을 보고 500만원. 대변의 미지급금. 대금은 월말에 주기로 했으니까 미지급금. 예, 거래처는 어디서 샀어요? 예. AT 회계학원에서 샀어요? 어떻게 회계학원에서? 네. 학원에서 샀기 때문에 이게 부가세가 없는 면세로 샀군요. 네. 하여튼 회계학원에서 사용하던 걸 산 모양입니다. 그렇죠? 네. AT 회계학원에서 500만원 중고를 샀군요. 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어떤 문제였느냐. 에어컨 구입에 대한 거래 자료는 입력했고요. 고정자산 등록에 신규 등록하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전체 메뉴 눌러서 고정자산 등록의 첫 번째 메뉴인 고정자산 등록 눌러가지고 네, 비품을 선택해야 되겠죠. 확인 누르고 엔터. 자, 코드 1004번이네요. 자산의 스탠드형 에어컨 이렇게 입력하시고 네, 취득일은 네, 거래 명세서에 있는 날짜죠. 네, 7월 20일 2018-0720. 자, 정율법. 네. 기초가액에다 넣는 게 아니라 신규 취득 증가에 2018년도에 취득했으니까 500만원. 엔터로 가서 상각방법 정률법 넣은 다음에 그 밑에 내용 연수를 넣어야 됩니다. 5년. 네. 그리고 경비구분이 800번대니까 밑에 여기 800번대로 그대로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요거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문제는 어떤 문제가 나왔느냐. 기타 일반 거래라고 나왔는데요. 보통예금 거래 내역. 자, 찾으신 금액에 148,520원이 찾으신 금액에 나와 있고요. 자료 설명을 보면은 주문 급증에 대비하여 상품 포장을 위한 일용직을 고용하였다. 1급 15만원 중 원천징수 금액 1,480원을 제외하고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1급은 잡급으로 회계 처리할 것 이랬습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주문이 갑자기 많아져 가지고 상품 포장을 위해서 일용직을 고용했어요. 그래서 일당 15만 원을 지급했고요. 예, 원천징수 1,480원을 제외하고 이건 예수금으로 처리해야 되겠죠. 원천징수한 건 예수금, 이걸 제외한 것은 보통예금으로 지급했으니까 예, 대변에 보통예금이 1,480원을 뺀 것을 보통예금으로 예,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예, 차변의 1급을 뭘로 처리하냐? 여기서 알려줬죠? 잡급으로 회계 처리한다. 그래서 차변의 잡급 15만원, 대변의 예수금 1,480원, 그리고 나머지는 보통예금. 이런 회계 처리가 되겠습니다. 네. 자, 8월 달로 바뀌네요. 8월 10일 날짜. 차변의 잡급 15만 원이 되겠고요. 대변은 예수금 1,480원이 되겠고요. 대변은 또 보통예금, 은행은 우리은행이죠. 우리은행 보통 금액은 밑에 빨간 글씨로 나와 있는 148520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 문제는 회계 처리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8월 10일 날짜로. 네, 그 다음에 6번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6번 문제는요, 통장 사본에 의한 거래 입력. 보통예금 우리은행 거래 내역에 10만원 인출이 됐군요. 그렇죠? 네. 자, 클린 용역에 정화조 청소 용역을 의뢰하여 청소를 실시했습니다. 대금 중 5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10만원은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네, 지금 우리도 지금 학원 청소를 지금 시켜야 되는데 지금 학원 청소하는 사람이 연락이 안 돼가지고 지금 청소 용역을 찾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청소 용역은 우리가 계정 과목을 뭘로 처리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수수료 비용 처리를 하면 돼요. 청소 용역은 수수료 비용 처리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10만원이 수수료 비용이 되고요. 대금 중 5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10만원은 15만원이군요. 그래서 차변의 수수료 비용이 10만원이고 대변의 현금이 5만원, 보통예금이 10만원인 이러한 손익거래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날짜가 8월 17일이죠. 네, 17일 날 차변의 수수료 비용 800번대를 골라보세요. 831번 쓰면 되겠습니다. 자, 거래처와 적유 생략하시고 15만원이고요. 대변은 101번 현금이 5만원, 그리고 103번 보통예금, 은행은 우리은행 보통예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0만원. 네. 이렇게 입력을 일반 전표에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청소 용역, 정화조 청소든 사무실 청소든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비 용역도 수수료 비용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일반 전표 문제 20점짜리 모두 해결했고요. 다음은 이제 부가가치세 문제로 넘어가는데 24점이죠. 자, 1번 문제는 과세 매출 자료의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문제 4점짜리입니다. 자, 선글라스를 팔았고요. 상품을 공급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및 전송하였다. 상품 매출 대금 100만원은 9월 30일 계약금을 받았으며 잔액은 다음 달 말일에 받기로 했다. 100만원은 9월 30일 날 계약금을 받았으니까 이건 선수금이죠. 선수금. 100만원 선수금. 잔액은 다음 달에 말일에 받기로 했으니까 이건 외상 매출금이니까 혼합분계해서 해야 되죠. 거래 명세에 의한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고 두 번째는
전자세금계에서 발행 및 내역 관리를 통하여 발급 및 전송하시오 하는 문제입니다. 예, 두 가지 일을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메인 매출 전표로 갑니다. 자, 날짜가 10월 12일입니다. 10월 엔터 하시고 밑에 12일 11번 과세 매출입니다. 자, 선글라스 수량이 40개에 단가 10만원, 네, 400만원에 40만원 맞고요. 거래처는 공주 안경이 되겠습니다. 전자입력란은 0번 채워서 비워둬야 돼요. 발행해야 되니까. 그래서 3번 혼합분계 해가지고, 자,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그대로 오면 되고, 대변에 상품 매출 맞죠? 자, 이제 차변에 선수금, 부채를 감소시키는 거죠. 차변의 선수금이니까 100만원. 또 나머지는 차변의 자산 증가, 외상 매출금, 빨간 글씨로 보이네요. 340만원. 그리고 탭키 눌러서 거래처의 수정사항이 없는지, 차변과 대변의 합계 일치하는가를 관찰하시고 맞으면 이제 두 번째 문제를 해야 되니까 전체 메뉴에 가셔서 여기 전자세금계에서 발행 및 내역 관리로 갔었죠. 여기서 이제 10월 12일자 이렇게 검색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앞에 있는 거 체크하시고, 네, 위에 전자발행 누르고 확인 눌러주시고, 밑에 발행 눌러주시고, 확인 눌러주시고, 위에서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에서 눌러서 로그인 해주시고, 미전송 체크한 다음에 매출조회 누르고 나서 발행을 눌러주면, 예, 일사천리로 이 작업이 끝나게 됩니다. 네. 하도 많이 하니까 굉장히 빨라지죠, 여러분이. 네. 연습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닫아주시고, 예,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4점짜리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매입거래 3점짜리 이렇게 돼 있죠. 예. 자, 전기요금 청구서가 있습니다. 자, 자료 설명을 보면 본사관리부 사무실에 대한 전기요금이다. 평가 문제, 작성일자를 기준으로, 작성일자가 뭐냐면은 여기에 보시면 작성일자가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예. 작성일자가 어디 있지? 오른쪽? 아이고, 여기 있군요. 10월 23일. 네네. 그러니까 10월 23일 기준으로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고, 전기요금은 전력비, 예, 계정 과목 전력비 쓰라고 했죠. 전력비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시오. 납부일에 회계 처리는 생략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이게 전자세금 계산서가 아닌 것 같지만요, 밑에 보시면 이 청구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뭐뭐뭐사에 의해 따라서 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자세금계산서로 인정하고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납부일에 회계처리는 생략하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게 보니까 납부일이 10월 31일이에요. 10월 31일. 그러면 10월 23일은 작성일자라는 것은 한국전력공사에서 10월 23일 날 이 청구서를 작성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는 요 받으면서 납부를 안 했기 때문에 미지급금이 되는 거예요. 차변에는 전력비, 비용 발생이지만 납부는 10월 31일 날 하기 때문에 10월 23일 현재는 미지급금. 그리고 거래처는 한국전력. 예,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에 날짜가 10월 23일이에요. 그래서 23일 입력하시고, 과세 매입 51번 과세 매입 유형으로 하시고, 자, 품명에는 전기요금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그리고 공급가액에다가 거기 있는 공급가액을 그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1252 500원이죠. 예. 거래처는 한국전력공사. 전자세금계산서로 그러겠으니까 1번 전자입력 해주시고, 분계는 혼합분계를 해서 이 부가세는 부가세 대급금 자산 처리하고요. 상품이 아니고 이건 차변에 전력비 비용으로 처리한다. 816번. 그리고 내려와서 대변은 미지급금이 된다 이겁니다. 미지급금 1377 750이죠. 그리고 탭키 눌러서 미지급금의 거래처 한국전력공사, 그리고 차변과 대변의 합계 일치하는가 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매출거래 3점짜리인데요. 신용카드 매출전표죠. 여러분,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공급가액에다 요 합계금액을 넣기 때문에 이렇게 좀 주의를 해야 되고요. 요거 체크를 해주시고, 골드 안경테 10개를 개인 박상주에게 판매하고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이다. 네, 골드 안경테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자, 신용카드 매출이니까 17번 가과 매출이 되겠네요. 자, 날짜가 며칠인가요? 보니까 네, 27일이네요. 같은 달 27일 17번 가과 매출 유형을 선택하여. 자, 카드사는 여기 물음표 눌러서 삼성카드 선택해 줘야 되겠고요. 자, 수량은 거기 나와 있어요. 10개. 네, 단가는 그냥 지나가시고. 네, 여기 공급가액에다가 330 플러스 330 플러스 입력해 주시고, 거래처 명에다가 이제 입력을 하는데, 개인에게 팔았죠? 박상주. 그래서 박상 엔터. 박상주가 되겠습니다. 자, 전자세금란은 어떻게 하느냐? 카드니까 그냥 방향키로 지나가서 비워둬야 됩니다. 분계는 4번 카드 분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외상매출금 삼성카드에서 아직 돈을 안 받았으니까 외상매출금 맞습니다. 부가세 예수금 매출세액이니까 요 세액이 부가세 예수금 부채 증가 맞고요. 자, 왜 전기요금이죠? 이거 안경테였는데, 예, 상품 매출 맞아요. 여기 품목을 안 고쳤네요, 제가. 골드 안경테.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밑에 분계. 예상매출금의 거래처는 삼성카드로 반드시 고쳐져 있어야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카드 매출에 관한 문제 하나 해결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는 매입거래 3점짜리입니다. 자, 밑에 내용을 보면은 업무용 승용차 3000cc 와이퍼를 교체하고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이다. 와이퍼 교체 비용은 이번 달 말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미지급금이네요. 그러면 대변은 미지급금.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수익적 지출로 회계 처리하고, 수익적 지출이라는 것은 비용으로 처리하라는데 자동차 와이퍼는 차량 유지비로 처리해야 되죠.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한다. 그런데 이 차가 말이죠. 이 차량 유지비에 대한 그 세액, 여기 와이퍼 교체 비용 13,000원은 공제를 못 받아요. 왜냐하면 이게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 해당이 됩니다. 네, 1000cc를 초과했기 때문에. 그래서 54번 불공매입으로 이건 입력하는 된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54번 불공매입으로. 자, 월이 11월로 바뀌었어요. 15일, 11월 15일로 날짜 정확히 해주시고 54번 불공매입 유형을 선택한 다음에 유형 사유를 말이죠. 여기서 사유를 뭘로 하느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이게 3번 선택.
자, 품명인 와이퍼 교체. 자, 금액 13만원. 거래처는 말이죠, 공급자가 거래처죠. 예, 신성, 우리 회사가 천리안입니다. 그러니까 거래처는 신성모터스. 전자세금계산서니까 1번 해주시고, 자, 대금은 보니까 외상으로 했어요. 그러면 이게 와이퍼 교체라는 게 차량 유지비인데 이걸 외상 매입금으로 해서는 안 되니까 3번 혼합분계하시고 미지급금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상품이 아니라 차량 유지비. 네, 800번대 차량 유지비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대변에 미지급금 253번. 네, 금액은 똑같이 143,000원. 그리고 탭키 눌러서 거래처가 신성모터스. 네, 밑에 합계 차변대변 143,000원으로 일치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5번째 문제는 어떤 문제였느냐? 매출거래 문제죠. 5번째 문제는 매출거래 문제가 나왔는데요. 전자세금계산서이고 복수거래네요. 네, 상품을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거래 대금 중 50만원은 자기합수표로 받았고, 자기합수표는 현금입니다. 잔액은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그러면 차변의 보통예금이죠. 차변이 현금과 보통예금이 되겠고, 매입 매출 자리를 입력하시오. 복수거래를 이용하여 입력하고,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한다. 네. 네. 자, 11월 18일. 네. 과세 매출. 상품을 판매했어요. 부가세 있는 세금계산서 발행한 거죠. 11번 과세 매출. 자, 복수거래니까 위에 복수거래 단추 누르시고 여기다가 골드 안경테 이렇게 20개에 3만원 이렇게 입력하셨죠. 그리고 엔터 쳐서 블루 안경테 30개에 25,000원. 아이고, 30개에 25,000원 이렇게 입력하셨죠. 네, 그리고 확인. 네, 그래서 합계가 1485000. 예, 합계 1485000 맞네요. 네, 거래처는 공급받는 자 BB 안경. 자,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그랬으니까 1번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분계는 혼합분계가 필요하겠네요. 혼합분계. 자, 상품 매출, 부가세, 예수금 다 맞았고요. 이제 차변에 자기합수표로 받은 건 101번 현금 50만원. 자, 잔액은 보통예금으로 들어왔으니까 차변에 3번 차변에 103번 보통예금. 그리고 잔액은 여기 보이죠. 985000. 그리고 탭키 눌러서 보통예금의 거래처를 고쳐줘야 됩니다. 우리은행이죠. 우리은행으로 고쳐라. 네. 보통예금 98만 5천원. 예, 보통예금으로 거래처 바꿔줘야 돼요. 이렇게 하셨습니까? 자, 그 다음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예, 매입거래 3점짜리 문제죠. 예, 실무서적 책을 샀군요.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실무서적을 알파 이너닝에서 외상으로 구입하고 수령한 전자계산서이다.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할 것. 예, 책이니까 이게 면세예요. 그래서 53번 면세 매입이 되겠네요. 자, 날짜가 11월 23일. 예, 면세 매입 53번 면세 매입. 예, 또 VAT 실무서적이라고 여러분 입력해 주시고, 수량 3개에 단가 25,000원 이렇게 입력했죠. 예, 그리고 거래처는 알파
이러닝. 전자계산서니까 1번 해주시고, 외상으로 구입했다 그랬으니까 혼합분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상품이 아니니까 도서인쇄비로 고쳐야 되죠. 책이니까 비용 발생 도서인쇄비. 네, 그런데 이거는 800번대를 써야 됩니다. 826번. 자, 대변은 대금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냐 하면은 외상으로 했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미지급금이 되죠. 75,000원. 탭키 눌러서 미지급금의 거래처 알파 인원이, 그리고 차변과 대변이 75,000원 이렇게 일치하는가를 보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7번째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한 회계처리 4점짜리네요.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하시오. 그러면 1기 확정이면은 기간이 언제예요? 4월부터 6월이 되겠죠. 단 저장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할 것. 그러니까 저장된 거 불러오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꼭 해줘야 됩니다. 전자신고세 공제 10,000원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되어 있으며 6월 30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시오. 단 전자신고세 공제 금액은 차비익으로 하고 납부세액은 미지급세금, 환급세액이 있으면 미수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거래처 코드를 입력할 것. 무슨 세무서 입력하라는 얘기죠. 네. 자, 그러면은 전체 메뉴에 가셔가지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한다는 것이죠. 4월부터 6월로 조회해야 이 1기 확정의 정기신고를 조회하는데, 이와 같이 미리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불러오시겠습니까 해서 예를 꼭 해야 돼요. 저장된 데이터를 쓰라 그랬으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은 시험지에다가 어떻게 메모를 하느냐, 여기 매출세 있죠? 매출세, 이것을 부가세 애수금이라고 메모해야 됩니다. 13142-909. 그 다음에 매입세, 요거는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메모했죠? 14517-977. 자, 이 회사는 지금 부가세 대급금 자산이 부가세 애수금 부채보다 더 큽니다. 그러니까 매입세액이 더 크기 때문에 환급을 받아야 돼요. 따라서 여기 차감세가 마이너스로 돼 있죠? 이게 미수금이 되겠다 이겁니다. 미지급 세금이 아니라. 그리고 세무서가 거래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수금 1385068을 메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자비익으로 처리하려고 했던 것은 이겁니다. 이거. 그 밖에 경감공제세액이 10,000원이 있는데, 여기 보면 더블 클릭해 보면 전자신고세액공제 53번에 10,000원이 입력되어 있죠. 이것을 자비익으로 대변에 입력해야 돼요. 네. 자, 이렇게 숫자 하나, 둘, 셋, 4개를 여러분이 체크해서 부가세 애수금, 부가세 대급금, 미수금, 자비익, 이 부분을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일반 전표로 가야 되죠. 그래서 6월 30일자죠. 1기 확정은 부가가치세 정리를 과세기간 종료일인 6월 30일로 정리분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가세 애수금을 차변에 적습니다. 차변에 부가애수금, 부가로 검색을 해서 금액을 갖다가 13, 아까 메모한 142-909로 입력하시고,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자산 감소를 대변에 적습니다. 14517-977. 네. 그리고 미수금은 자산이니까 차변에다가 미수 엔터 하시는데, 거래처가 세무서니까 세무로 검색을 해보세요. 구로세무서 딱 뜨네요. 우리 회사 거래처가 구로세무서. 그래서 금액이 아까 마이너스로 되어 있던 걸 여기서 마이너스로 넣으면 안 돼요. 1385 양수로 넣어야 됩니다. 0685. 그리고 자비익은 수익이니까 대변에다가 자비익
거래처 적요 생략하시고 만원. 네. 이렇게 입력하시면 차변 14527-977 대변 14527-977로 딱 떨어지는 분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분계까지 하시면 여러분이 또 4점을 얻게 됩니다. 네.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만 풀이를 하고요. 내일 여기 결산 분계하고 회계정보 분석에 관한 것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